오늘은 1월 17일 이제 파워포인트 첫날 수업입니다. 파워포인트 바탕에 있는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볼 테고요. 파워포인트란 뭐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우리말로 표현이라 그래, 표현.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은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기술을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발표해야 되잖아. 광고를 하든지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거 하나만 먹으면 무슨 뭐 기미 주근깨가 사라지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라든지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해 주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라는 건데, 얘를 처음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눌러서 연습을 해보는 거고, 뭐 여러가지 갤러리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얘를 시작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파워포인트 처음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얘를 만들겠다라고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기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모핑이라는 기술도 들어있다 그러고,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번 주 일요일 날 교육을 받으러 가요. 교육을 받으러 가면 거기 교수님이 이런 교육 자료를 앞에다 내놓고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죠. 빨간 거로 이렇게 빛을 보여주면서 어디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여기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요 교회도 이거를 써요.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읽으면 성경 구절을 화면에 보여주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찬송가 그 악보를 화면에 보여줘요. 교회에서도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우리 천장에도 매달려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라고. 여기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위에 매달려 있잖아. 아니 여기 위에 천장 위에 위에 기계. 이게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이 기계가 빔 프로젝트가 처음에 등장할 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그러니까는 보통 강의실에 저걸 못 놔. 너무 비싸잖아. 근데 지금 저게 많이 개발되면서 요즘은 한 150만 원 이면 산대요. 우리 막둥이는요 자기 방에다 저거를 설치해 놨어요. 5만 원짜리 샀어.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바닥에다가 설치해 놓고요. 그걸 딱 키면 천장에 비춰지거든. 그럼 누워서 보는 거야. 누워서. 그러다 자잖아요. 잠이 들잖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얘가 이제 막 사용자가 가만히 오랫동안 있으면은요 얘가 자나보다 하고 자동으로 꺼져. 여러분 텔레비전 켜놓고 계속 주무시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이 밤새도록 작동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전기세 아까우니까. 텔레비전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절전 기능이 들어가 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고, 요즘 캠핑 많이 다니는데 캠핑 가서도요 캠핑장에서도 영화 같은 걸 보거나 할 때 스마트폰 조그만 거 가지고 여러 명 보기 불편하니까는 이렇게 여행용 빔 프로젝터들이 나와요. 휴대용 스크린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탁 설치해 놓고 그걸 영화도 보기도 그렇게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몇백만 원씩 한다고. 지금은 뭐 많이 저렴해져서 150만 원, 100만 원이면 산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 욕심이 나는 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없애고 빔 프로젝터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럼 거실 벽면이나 베란다 창가에다가
스크린을 붙여놓고 거기다 크게 화면을 띄워놓고 보려고 하는데 저기 열이 좀 많이 나요. 여름철에 저 빈프로트 밑에 계신 분은요 머리가 뜨끈뜨끈해. 겨울철엔 좀 괜찮은데 여름철엔 너무 더워. 솔직히. 하여튼 이제 저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 자료나 수업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글자를 쓰겠죠. 글자. 예전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스케치북에다 미리 글을 써놨어.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장 넘기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랑 이제 결혼한 후에 하이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아직도 최수종 씨한테 오빠라고 부르나 봐. 오빠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하는 걸 스케치북에다 미리 적어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예전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스케치북으로. 스케치북에는 글자만 쓸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지금은 여기다 영상도 넣어요. 영상. 소리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도형 같은 거. 삼각형, 사각형, 도형이나 하트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 그래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엑셀에서 그래프 잠깐 해봤는데 이런 그래프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파워포인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면은요, 상단에 같이 한번 보실래요? 뭐가 있냐면은요,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삽입. 홈이라는 메뉴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엑셀 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해요. 글꼴, 여기 색깔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삽입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그림을 가지고 집어넣을 건지 도형을 가지고 집어넣을 건지 차트를 집어넣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비디오, 영상, 오디오 이런 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어떤 걸 갖다 집어넣느냐 이거지. 삽입이라는 글자를 눌러야 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야 돼. 우리가 엑셀을 배울 때는 엑셀에서는 작업화면을 뭐라고 부르냐? 시트라 그래. 시트. 워크시트라고 부르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의 작업화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슬라이드라 그래. 슬라이드. 우리 예전에 시청각 교실에서 슬라이드 보시던 거 기억나세요? 슬라이드? 환등기를 통해서 봤던 거? 그 필름 하나하나를 슬라이드로 하거든요. 이걸 슬라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요. 파워포인트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는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땐 빔 프로젝터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때요. 카메라 기계가 있어요. 카메라. 필름을 사서 거기다 꽂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얘를 출력할 때 필름으로 출력하라 그러면 요 화면 하나하나가 필름으로 출력이 돼요. 그럼 그 필름을 가지고 현상소에 가서 환등기용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환등기에다 꽂아서 시청각실을 보여주고 수업을 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빔 프로젝터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안 하고 요 꼭대기에 보면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슬라이드 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명령을 걸면은 이게 이제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 있죠, 여러분들이요. 눌러보세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걸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저는 이제 여러 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슬라이드 쇼 눌러봤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아직은 만든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원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는 무조건 키보드 맨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있죠. ESC. 이거 한번 누르면 끝나. 그럼 탁 돌아가. 돌아왔어요? 네. ESC.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야. ESC라는 게 있어. ESC. 이거 원래 이렇게 읽어요. escape라고 읽어요. escape. ESC라고 돼 있지만 원래 글자는 escape의 줄임말이에요. 탈출. 언제 어디에서나 원래의 화면 상태로 돌아올 경우 즉 탈출하는 의미로 escape 키라는 걸 눌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다가 뭔가 명령을 잘못 걸어서 지금 뭐 이상한 화면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ESC 누르면 다 해결이 되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제목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라고 쓸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껌뻑거리죠.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서초라고 써보세요. 서초.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 각자 이름 쓰세요. 자, 보통 제목에는 예를 들어 제가 뭐 김이 죽은 깨를 없애는 뭐 영양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제목을 쓸 거고, 부제목에는 그 만든 발명자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쓴단 말이야. 발표하고자 하는 제목을 쓰고 밑에는 내가 소속을 보통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쓰잖아. 책을 사면은 책 제목이 있고 지은이가 있잖아. 책 제목을 알고 지은이 저자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보이겠죠. 그렇죠? 표지를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목차가 있잖아. 목차. 뭐 기승전결에서 나와 있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고 그 목차가 지나면 이제 본 내용이 쭉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슬라이드 하나만 있잖아. 이게 종이 한 장 갖고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장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보이세요? 새 슬라이드? 아까 삽입으로 갔었고 슬라이드 쇼를 갔으면 홈이라고 다시 들어오세요. 홈. 홈을 누르면 여기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야. 네.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 화살표 있죠? 새 슬라이드 화살표라는 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종류가 이렇게 많아. 11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겁니까? 물어봐. 여기 새 슬라이드 화살표를 눌러보면 제목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서부터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보통 두 번째 걸 많이 써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 누르면 밑에 또 하나 종이가 생겨. 화면이 하나 생겨. 또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그 다음 건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필요한 구조를 또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건지 밑그림을 그리는 거야. 대부분 첫 번째는 제목을 쓸 거고, 두 번째는 목차를 쓸 거고, 세 번째는 어떤 거를 쓸 건지, 사진을 집어넣을 건지, 영상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내가 뭐 목소리 녹음한 거를 들려드릴 건지,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야. 디자인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먼저 종이에다 그려. 그래서 그걸 그려놓고 나서 내가 지금 입력할 내용이 빈 화면을 가지고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컨텐츠 2개 형태로 만들 건지. 컨텐츠 2개는 뭐냐면 성형외과 가면 이런 거 나와. 수술하고 났더니 전과 후 사진을 보여줘. 수술 전에 이런 모습이고 수술 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고 보여주면, 아, 수술하면 내가 이뻐지겠구나,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 슬라이드 2개짜리 그림을 이거를 보통 많이 그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그 영양제가 있어. 영양제. 그럼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설명. 그건 제목 및 내용을 많이 써. 이 제목 및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 텍스트 입력 여기다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쓰는 거야. 여기다 제목 쓰고 설명 쓰고. 근데 사진도 필요하잖아. 사진. 그때는 이런 걸 집어넣어. 제목만. 여기다가 이제 그 영양제 사진이라고 쓰고 요 밑에다가는 내가 만든 개발한 영양제 사진을 촬영한 걸 여기다 올려놓기도 하지. 육각형인지 동글뱅인지 네모난 건지 캡슐인지 알약인지 가루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 보면은요 허옇게 나온 부분이 많아. 다 허해. 여기 글꼴도 허옇고 단락도 허해. 아무것도 글자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제목을 추가하세요라는 부분 생기 있죠?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위에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때 내가 빨간색 글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글꼴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 글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글꼴 오른쪽에 단락이라고 보이세요? 단락? 두 번째는 가운데야. 가운데. 글자가 가운데로 갔어.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는 왼쪽으로 오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방학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시는데 여름철에는 뭐를 하냐면 식물을 하나 키우는 거를 과제를 내더라고. 뭐 꽃을 키우든 아니면 콩을 키우든 뭐를 식물을 키우래. 그래서 처음에 이제 꽃을 키웠을 때 뭐 식물을 키운다 그러면 뭐 예를 콩을 키운다 그러면 씨앗을 넣었잖아요. 화분에다가 그 장면을 하나 찍어서 며칠 있으면 싹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싹 난 거를 또 찍고 해가지고 관찰일기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보통 4학년 때 과제를 내더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파워포인트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안 하는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과제를 척척 하더라고. 아니 저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도 그 말. 우리도 지금 태어나서면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디카로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 그 찍은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다 설명이 나오니까 애들이 그렇게 다 해. 그래갖고 찍은 사진을 여기다 다 가져와서 첫날은 씨앗을 넣고 물을 줬습니다 하고 찍은 사진, 둘째 날 보니까는 3일 후에 싹이 났어요. 뭐 일주일에 싹이 났어요. 얘가 줄기가 자랐습니다. 이렇게. 저도 초등학교 때 과제가 뭐였냐면 식물 키우는 과제가 있어. 기억나는 게 저는 수세미를 키웠어요. 수세미. 근데 그때는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잖아. 그러니까 그거로 사진 찍는 건 아니고 그냥 키워보는 거야. 키워보는 거. 그래서 저는 과제를 그때 이제 수세미를 키워서 집에다 키웠는데 수세미가 크게 열렸더라고. 몇 개가. 그래서 방학 끝날 때 그거를 따서 가져갔었지. 그게 끝이었지 뭐. 과제는 해서 냈으니까 이제 뭐. 근데 지금은 그 과제를 사진을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한다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걔가 막 여러 개 뭐 작업하더라고. 저는 설명해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더니 아빠 이렇게 하면 돼? 그러길래 그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 그랬더니 지가 막 끙끙대고 하더니 학교 가서 칭찬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파워포인트 배웠냐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대.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야. 이 정도는 다 해. 그래. 우리 애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지. 남들 다 해갔으니까. 우리 애만 지구상에 딱 한다 그러면 천재인데 그 반 애들 다 해가니까 무슨 천재야. 다 하는 거지. 모르면 또 전화해가지고 지들끼리 물어보더라고. 야, 사진 어떻게 가져오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애들이 설명해 주잖아.
또 인터넷 연결해갖고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보면. 아빠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게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라 그랬지. 옆에서 계속 챙겨나면 또 싫어하니까 애들은. 그래서 이제 USB 메모리 있으니까 거기다 저장시켜서 이거 이제 학교 발표해라.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USB 저장해서 그거 이제 발표하는 방법만 알려줬지. 그랬더니 이제 발표를 해서 그때 다른 반 애들도 다 자기 반 애들 USB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해서 가져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집 아빠들이 엄마들이 다 알려준 거야. 다 그렇게. 그럼 여기다가는 제품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내가 뭐 그 강낭콩 키운 거라든지 선인장 키운 사진을 거기서 찍은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 8개 그림 보이세요? 네. 6개. 근데 저는 지금 8개가 보이죠? 네. 제가 쓰는 파워포인트보다 여러분들 쓰는 파워포인트 제가 버전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이라고 있는 아이콘 찾아보세요. 그림. 네. 그림 찾았어요? 그림? 그림. 여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그 아이콘에다 갖다 대면 이게 그림인지 예, 있어요. 이게 뭐 비디오인지 뭔지 설명이 뜨거든. 그럼 그림을 누르세요. 사진이 있어요. 열매 사진. 그림 삽입이라고 뜨거든.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셨어요? 네.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셨으면 여러분 USB 메모리 거기다 꽂은 거를 그럼 거기 USB 메모리 안에 열어보시면 일러스트 바탕화면 236장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 뭐 서울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 USB 메모리 복사해 드렸으니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일러스트 200. 바탕화면이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그림들이 보여요. 이렇게. 고르지 말고 그냥 더블 클릭할게요. 아무거나. 클릭하니까 글씨만 나오는데. 어? 글씨. 일러스트 바탕화면 그거 더블 클릭하면 걔가 열린다고. 이게 글자만 나오는. 예, 더블 클릭 이렇게 그림이 안 보여요? 네. 아, 잠깐만. 모든 그림 눌러요, 그럼?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모든 그림. 이렇게 보인다고?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날짜하고. 이 그림 아이콘을 눌렀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잠깐만요. 응? 화면을 크게 나와라. 잠깐만, 화면이 확대가 안 되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가져올 때 요 상단에 보시면 X단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매우 큰 아이콘 이런 게 있죠. 요 화살표에 그림을 누를 때마다 이 보이는 모형이 바뀌긴 해요. 근데 그 화살표를 눌러서 매우 큰 아이콘을 누르면 그림이 크게 보이거든. 그러면 저는 그냥 이 그림 마음에 드는 이 그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그림이 여기 들어와. 이 그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선택했죠.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잖아.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거든. 지워져요? 자, 지워지고 나면 다시 그림을 눌러서 이 마음에 드는 그림 중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막 고르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그림이 일로 들어와. 근데 그림이 좀 작아.
그럼 이 그림에 이 8군데 있어. 8군데. 여기 조절점이 보여요? 여기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거든. 이 그림을 갖고 움직여도 돼.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웬걸 글자를 가려 먹었네. 이 그림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질 수는 있지. 그럼 이 그림을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가지고 다시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가져오면 돼. 잘못 그림 가져온 건 고칠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클릭했잖아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 저 상단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상단의 메뉴가 뭐라고 나와요? 그림 서식이라고 떠요? 떠요? 이 그림이 아닌 허연대를 클릭하면 저 홈이라는 메뉴로 가거든요. 홈이라는 메뉴로 가죠. 근데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도구라는 메뉴로 열려요.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그 관련된 메뉴가 열려요. 자동으로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이 그림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림 스타일. 여기 그림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중에 어떤 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그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림 모양새가 이렇게. 아까는 직사각형이 그림이 꽉 차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떤 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요. 모양새가 변형이 돼. 액자 같은 거로 둘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테두리를. 원래 그러면 돌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사진이 아니라 여기다가 영상을 집어넣고 싶어.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그림 같으면, 영상 같으면 우리 회사가 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골에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공장 사진을 찍었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파워포인트는요, 파워포인트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다 그림을 가져오려면 그림도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사진을 빼올 줄 아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자체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걔와 연동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좀 벅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굉장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요, 편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꾸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꾸밀라고 하면, 이 꾸미는 거를 배우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렸고,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는 이런 걸 그래픽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돼. 나 이렇게 좀 꾸며줄래? 저렇게 꾸며줄래? 막상 꾸며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야, 나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좀 바꿔줄래? 어떨 때는 안 입고 치사해서요. 근데 내가 할 줄 모르니 어떻게 해? 가서 빌어야지.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2007년도에 파워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픽이나 이런 걸 편집을 할 줄 몰라도 사진을 불러오기만 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꾸미기 기능이 마음대로 생겨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밝게 어둡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흑백 사진도 되고요. 흑백 사진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기능이 좋아졌다. 굉장히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초보자들한테 아직은 어렵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면은 되게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사진을 또 집어넣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사진만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가 뭐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라 했잖아요. 표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로만 표현할 거야? 반지도 줘야 되잖아. 반지도.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어디 좋은 데로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할 게 많은 것처럼 파워포인트에서 뭐를 표현하려면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가져오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건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새 슬라이드에 있는 요 위에 그림이 있죠.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우리 두 번째 걸 눌렀는데 새 슬라이드 글자 위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게 생겨요. 요거 새 슬라이드 글자 있고 화살표 있는 거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누르면 똑같은 구조가 생긴다고. 이번엔 뭘 가져올 거냐면요. 여기에서 온라인 그림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온라인 그림. 아까는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요. 메뉴가 여러분하고 저거 약간 달라요. 달라서 아까 어떤 분은 그림인가 눌렀더니 온라인 그림 뭐 물어보는 분이 있던데 아니, 그림이라고 되는 걸 찾아서 눌러보세요. 화면 구조가 약간 다르겠지만 제 거는요. 온라인 그림을 누르니까 처음에 이렇게 떠요.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거기에 빙 검색이라고 있으죠. 빙 검색. 그 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라인 그림을 가져오면 빙 검색이라고 나요. 빙 검색. 빙 검색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처럼 봉이 아니라 빙. 근데 이제 저는요. 얘를 온라인 그림을 누르면 바로 그림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장미를 검색할 거잖아요. 장미. 그럼 저도 여기다 빙 검색이라고 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장미라고 쓰면은요. 그 엔터를 탁 치면 장미 그림이 딱 보여. 근데 저는 약간 뭐 하나가 또 있네. 이렇게. 이런 게 보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 여기 배경이 허연게 있죠? 이건 뒤에 사진이 다 배경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선택했잖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가 들어와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들어온다고. 난 그림을 바꾸고 싶어 그럼 지우고 다시 온라인 그림에 들어가서 뭐 다른 그림을 검색하면 또 나오겠지. 지울 때는 어떻게 지웁니까? 지우는 거는요.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자, 얘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됐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요. 8군데 이렇게 동글뱅이 점이 생겨요. 그리고 키보드에 엔터 오른쪽에 보면 딜리트 키라고 있죠. DEL 엔터 오른쪽에 DEL이라고 있어요. DEL 그거 누르시면 지워져요. 해보세요. 근데 아차 잘못 지웠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메모해 드릴게요. 사진 또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렇게 생긴 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키.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 원래대로 원위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Z 키를 누르면 얘가 원위치가 돼요. 복원이 되죠. 복원.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지웠잖아요. 자, 여기 키보드 왼쪽에 보면 CTR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얘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그 위에 보면 Z라고 있잖아요. Z. 그냥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다시 나왔어. 짠짜라짠 하고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온라인에서 그림이 잘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오류가 나서 파워포인트가 종료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016년도 거거든요. 그때는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도가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번 새로 해볼게요. 그림을 가져올 때 여기는 그림이 여러 개가 뜨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사과를 선택했는데 이 사과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르면 잘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렇죠? 이럴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못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사과 사진을 먼저 저장을 해요. 내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내 컴퓨터 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사과를 검색할 거예요. 사과. 장미를 검색해 볼게요. 장미. 그럼 장미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을 저장을 한단 말이야. 이 저장이 안 되게끔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가져와서 오면 되는데 지금 저장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허락받지 않고 가져온 거죠? 이건 위험한 행동인데 하여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은 다시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여기서 이제 내 컴퓨터 상에 있는 그림을 불러온단 말이야. 요 그림인가 그럴 텐데 이렇게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버겁지, 불편하지. 그러니까 직접 딱 가져오면 좋은데 안 가져와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져온 그림을 보니까 배경이 있어서 장미만 딱 도드라지게 안 나타나죠. 이럴 때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되진 않지만은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배경을 제거하면은요. 장미꽃만 나왔어요? 제대로 다 된 거는 아니야. 장미꽃만 생기고 나머지를 딱 없애야 되는데 이게 100% 완성된 거는 아닌데 완성된 건 아닐지라도 그럭저럭 장미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안 되지. 이건 어디가 배경이야? 이건 어디가 배경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게 이게 배경만 남았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엉뚱한 그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뭔가를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 진하면 색깔을 좀 밝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어. 이건 너무 진하잖아. 너무 진하니까 좀 화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있어요. 일단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은 잠깐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를 내가 기록하고 싶어. 절차.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끝나고 조선시대 끝나고 대한제국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내가 쓰고 싶어. 그럴 때 마찬가지로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누르세요. 자, 보세요. 삽입에 가서 아까 그 새 슬라이드,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누르는 거 있었죠? 그럼 똑같은 거 생겼죠? 이렇게. 새 슬라이드 누르는 거예요. 자, 여기. 새 슬라이드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누르면 아까 똑같은 구조가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8개, 여러분들 6개인가 보이죠? 6개 중에서 스마트 아트라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라는 삽입하는 기능이 있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눌러볼 거예요.
그림이요? 이런 거 보이세요? 스마트 아트? 그림? 그림이 스마트 아트라니까. 아니 스마트 아트라는 거는 여기 뭐 목록형도 있고요. 목록형도 있고 프로세스형도 있고 주기형도 있고 계층 구조형, 관계형, 행렬형 여러 가지 있는데 목록형 옆에 프로세스형 가보세요. 프로세스형. 프로세스형 가보면 요 세 번째 줄에 요거 있어요. 요거 화살표 그림이 되고 이렇게 그림 세 가지 그려져 있는 거. 요거. 그 얘 클릭하면 오른쪽에 크게 나타날 거야. 연속 블록 프로세싱이라고 뜰 거야, 이렇게. 예전에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도형 그리는 건 안 해보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이걸 하려면 요 화살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색깔별로 네모를 그리겠죠. 그렇죠? 그 안에 글씨를 쓸 거야. 근데 과거에는 일일이 수작업을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지 마시고 먼저 보세요. 여기에 이런 도형이 있거든요. 이런 도형. 이런 도형을 제가 먼저 그려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큼지막하게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려. 이런 도형을 그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걸 그리고 이걸 하나 그리고 또 그려서 이 뒤에 있는 도형은 더 크게 그리고 싶으면 더 크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도형원 색깔을 요렇게, 요 도형원 색깔을 뭐 요렇게, 요 도형원 색깔을 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여기서 글씨를 쓸 거란 말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더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도형이 크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 똑같은 하나 또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귀찮아,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수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아까 그 스마트 아트라는 걸 누르시면은 프로세스형 중에서 세 번째 거 있었죠. 아까 세 번째 줄엔 처음 거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럼 얘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왼쪽에 요 화살표 보이세요? 이거? 요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 글씨 쓰는 난이 생겨요. 여기 글씨 쓰는 난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고려 밑에 조선 대한제국 여기다 대한민국 하나 더 넣고 싶거든? 아까는 우리가 세 개를 넣어봤잖아. 제가 1, 2, 3이라고 썼는데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형을 새로 하나 그려 넣어야 되는데 크기가 안 맞으니까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자 왼쪽 쓰는 난에다가 고려, 조선, 대한제국까지 썼죠? 대한제국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밑에 줄이 하나 더 생겨요. 여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쓸 거야. 쓰고 나면은요 도형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알아서 4개가 생기면서 크기가 조절이 되거든. 옆에 여기 제가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도 고려를 없애고 싶어. 고려. 그게 아니고 그럼 고려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고려가 지워져요. 그게 아니고 알아서 크기가 다시 조절돼. 자 지금 우리가 아까는 여기다가 고려를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추가를 클릭해서 고치면 되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는 여기 있는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면 화살표가 생기거든. 이걸 눌러야 이 글자가 보이거든. 근데 고려 앞에다 글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고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앞에 생겨.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뭐 삼국시대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 위에 글자 여기 글자 칸스에다가 뭐 삼국시대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고려도 필요 없다 그러면 지우면 되고
조선, 대한제국, 그 다음에 조선에 25분의 왕이 계셨고 대한제국에는 2분의 황제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지. 이런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스마트 아트를 쓴다. 스마트 아트. 근데 이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면은요, 요 상단에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클릭하시면은요, 요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런 거. 아까는 요런 모양이었는데,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모양도 되고요. 요런 모양도 되고, 내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 변경이라고 있어서 색을 눌러보시면 색도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는 좀 칙칙한 색깔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런 걸 넣으면은 여기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는 걸 누르면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인 요소에서 약간 3차원적인 구조처럼 뭐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만들어야 좋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걸 만들어내는데 원래는 이게 저 뒤에 화살표를 배경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약간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사각형을 3개를 만들어서 넣다가 사각형을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도형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간격도 조절해야 되고 도형의 크기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스마트 아트라는 걸 만들고 나니까는 내가 필요해서 넣고 싶으면 넣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간격이 맞춰지고 도형의 크기도 조절이 되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도형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막 집어넣으면 막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격도 조절이 되고 크기도 조절이 되고 필요 없으면 지우면 돼. 이렇게 지우면 알아서 크기도 재조절이 되거든. 이거 만든 사람은 상 줘야 돼 진짜. 너무나도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제목을 추가하세요. 여기 클릭하십시오 라는 데다 클릭해 갖고요. 우리의 역사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쓴 거를 또 꾸미고 싶을 때가 있거든. 아까 파워포인트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표현하는 거잖아. 표현. 근데 이왕이면 멋있게 표현해야 되잖아. 응? 우리가 프로포즈라고 하잖아. 좋아하는 여인이 생기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방 사투리에서는 뭐 그런 거 있다며 내 알을 낳아달라고 경상도에서는 그러면 그게 프로포즈 하는 거라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꽃을 선물하는 사람도 있고 반지를 주고 청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이왕이면 멋있고 깔끔하고 멋있게 만들어야 남들한테 발표할 때 보기 좋게 하거든요. 그럼 밑에 조선이나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썼는데 이거는 나름 색깔도 보기 좋게 했는데 이 제목이 너무 모양새가 안 이쁜 거야. 그럼 제목을 썼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쓰고 나면 이 제목에다 클릭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약간 모양새 달라졌죠, 그새.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 약간 모양새 달라졌죠, 그렇죠? 이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요. 어디로 갔냐면은요. 이 제목을 클릭하고 나면 저 상단에 그리기 도구 도형서식이라고 있어요. 도형서식. 눌러보세요. 도형서식을 누르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워드 아트 스타일. AAA 그 밑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보이세요?
그 옆에 텍스트 효과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텍스트 효과 화살표 누르면은요. 제일 밑에 변환이라고 있어요. 변환. 변환. 변환에 가면 되게 많죠. 많잖아요. 이렇게. 이 변환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갖다 대보시면 모양새가 바뀌는 게 나타날 겁니다. 워드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 효과에 가서 저 밑에 있는 변환에 가보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결 치듯이 나오는 모양도 있고요. 약간 꼬부라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꼬부라진 거에 보면 이렇게 노란 조절점이 있는데 노란 조절점을 움직이면은요 모양새가 바뀌어요. 텍스트 효과 변환에 가서 어떤 걸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노란 조절점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노란 조절점을 마우스로 위아래나 좌우로 움직이면은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이 그 조선이란 글자 도형을 좀 색깔을 모양을 바꾸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이거를 우리는 스마트 아트 도구라고 스마트 아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스마트 아트 도구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있어요. 디자인과 서식이 있는데 디자인에 가보면 여기 있는 색 변경을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통째로 다 바뀐단 말이야. 약간 나는 다 검정색으로 갈래 그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회색으로 가려면 회색으로 가는 건데 난 조선만 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 스마트 아트 도구 옆에 있는 서식을 누르면 여기 있거든. 여기 색깔 파란색 바탕의 색깔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바탕이냐 아니면 파란색 바탕이냐 녹색 바탕이냐 회색 바탕이냐 주황색 바탕이냐 검정색 바탕이냐 이거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있는 거는 안 건들고요. 디자인에 가서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바뀌지. 이렇게 한꺼번에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거든. 하나씩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이 좀 짧다는 이유로 제가 중간중간을 건너뛰고 설명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거 눌러보세요 해서 눌러보고 계시는 거잖아.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우리 교재 좀 볼게요. 잠깐이요. 교재를 보시면 14쪽 화면 구성이라고 있어. 화면 구성.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화면에 대한 구조가 있단 말이야. 파워포인트 쪽에 파워포인트 편의 14쪽을 보시면 처음에 이 화면이 처음에 우리 교재 나오거든. 이렇게 14쪽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거 화면을 띄워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화면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내가 처음부터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지는 걸 불러와서 바꿀 거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웨딩 사진 앨범, 로드 트립 사진 앨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판, 뭐 소포, 현대적인 아시아 도시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벚꽃 꽃잎 프레젠테이션, 뭐 비누, 자르기, 회로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 제가 물방울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만들면은요. 이렇게 물방울 구조가 처음에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그려진 형태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빈 화면에다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를 꾸미려면 어려우니까 파워포인트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편지지 보면 편지지에 그림 그리는 편지도 있었죠. 근데 내가 비어있는 백지를 사서 거기다 글을 쓰고 편지지처럼 색깔을 꾸미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런 편지지나 편지 봉투를 우리가 사서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요. 그런 편지지 양식지가 있어요. 그런 걸 불러오면은 꽃무늬 봉투처럼 그런 거를 불러와서 거기다가 주소를 써서 인쇄를 하면 편지 봉투가 인쇄되기도 해요. 아래 한글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요. 앨범을 내가 만들고 싶어. 앨범. 웨딩 앨범을 만들고 싶어. 웨딩 앨범. 그러면은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요. 결혼식 웨딩 앨범 형태로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신부 독사진이니까 이 독사진은 남의 여자잖아.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결혼식 사진을 내가 여기 있는 걸 불러올 수가 있어. 지금은 여기엔 사진이 없는데 이 사진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진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남의 웨딩 사진이잖아. 그렇죠? 이런 웨딩 사진을 지우고 우리 결혼식 사진을 바꿔놓을 수가 있지. 이런 기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아이들 앨범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양식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런 앨범을 불러와서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지워버리고 이걸 다시 누르면 사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가족 사진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필요 없으면 지우고 다시 눌러서 그림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웨딩 앨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종이 앨범을 사진 찍어서 앨범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거로 신랑 신부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집안 어르신들 행사, 칠순이다, 환갑이다 이런 잔치하면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직접 제가 제작을 해요. 저희 조카 결혼할 때도 제가 이걸 사진 찍어서 전자앨범으로 만들어서 DVD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집에 있는 텔레비전 DVD에 연결하면 앨범이 영상으로 촥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면 그 사진이 크게 확대해서 나오고요. 거기다 배경음악을 깔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들이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자, 한번 제가 여기다가 다른 계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앨범을 검색해 볼게요. 앨범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제일 왼쪽 위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검색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다 클릭하고 앨범이라고 써보세요. 앨범. 엔터를 탁 치면 앨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아기 사진 앨범, 동창회 사진 앨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앨범 종류들이 이렇게 아기들 성장 기록 사진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게 아기 사진 앨범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이거를 누가 해주면 좋을까? 아기 태어나고서 아기 엄마 산모는 아기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하고 힘드니까 아빠가 사진을 찍어주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진 찍어준 거를 파워포인트로 가져와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좋지. 그리고 아기 돌잔치 때 돌 지나기 전까지 사진을 찍은 걸 여기다 이제 꾸며가지고 돌 때 이제 예쁘게 옷 입은 거를 사진 찍은 걸 여기다 제작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CD로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얘를 다운로드가 할 수가 있어요. 이 앨범 형식을 만들어 불러올 수가 있어. 지금 남의 애기들에도 이쁘거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애기 사진을 선택하려면 이 사진을 먼저 선택하고 지워. 딜리트 눌러서 지워. 이렇게 지워.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사진을 집어넣으라고 이제 컴퓨터에서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하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애기 사진을 선택을 하면 그 사진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건 애기가 아니라 어른이지만. 자, 지금 앨범을 가지고는 연습을 잠깐 해봤는데 요건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죠. 얘를 지우고 나서 그림을 가져오면 요런 것처럼 나와요. 모양을 바꿀 수는 없어. 이건 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얘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서 파워포인트 잠깐 더 해보고 이제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걸 해볼 겁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